스님 복장을 한 남성이 광주와 인천, 대구 등 전국의 공구 임대업소를 돌며 수백만 원 상당의 무소음 발전기를 빌려간 뒤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스님, 무늬만 스님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 참식나무 자생지로 지난 2019년 전남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불갑산 자락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에는 불과 3년 전에 예산을 투입해 숲을 조성한 곳입니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 논의 첫 관문인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부터 발목이 잡혔습니다. 심지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여당 의원이 그 법을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년이 됩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한 국민해양안전관이 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국에 공구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업소에 때 아닌 스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스님 복장을 한 남성이 광주와 인천, 대구 등 전국의 공구 임대업소를 돌며 수백만 원 상당의 무소음 발전기 10여 대를 빌려간 뒤 잠적한 건데요. 알고 봤더니 이 스님, 무늬만 스님이었습니다. 정희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승려복을 입은 한 남성이 모자를 둘러쓴 또 다른 남성과 함께 한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집회 등에 사용할 600만 원 상당의 무소음 발전기 2대를 사흘간 임대하겠다며 신분증과 승려증까지 꺼내 보여줍니다. 스님의 복장까지 입고 오시는데 정말 선한 목적으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서 야외 행사 집회에 마이크와 앰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발전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직접 싣고 가겠다며 트럭까지 따로 부른 이 스님은 장비와 함께 잠적해버렸습니다. 광주에서 장비를 임대한 지 불과 사흘 뒤 이번엔 대구의 한 공구업체에 이 스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모자를 쓴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꿈이 문수사 절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사님 같이 사진 찍어서 그걸 신분증을 몇 개 놓고 이렇게 갔죠. 이들이 빌려간 장비의 도착지는 모두 서울 독산동의 한 공영 주차장으로 현재 장비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2달 새 광주와 인천, 대구 등 전국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10여 건,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또 스님 복장을 하고 승려증까지 제시하며 범행을 이어간 이 남성이 소속돼 있다고 제시한 종단은 수년 전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무늬만 스님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빌린 무소음 발전기는 주로 선거 유세 차량에 쓰이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노령산맥 끝자락에 솟은 불갑산은 영광과 한평에 걸친 명산으로 알려져 있죠. 천연기념물 참식나무 자생지로 지난 2019년 전남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 산자락에 최근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영광군과 한평군의 경계를 이루는 불갑산 자락. 골짜기 사이로 바위들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한평군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양봉 농가를 위한 아카시아 나무 등 밀원수 식재 사업을 추진하며 벌목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곳 약 100만 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됩니다. 밀원수 식재 사업이라는 예산까지 투입된 사업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쪽 식생, 참식나무부터 여러 가지를 제거한 뒤에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골프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편법적이고. 한평군은 예산을 투입해 밀원수를 식재하고도 불과 6개월 뒤에 토지 소유주와 골프장 개발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밀원수 조성 사업은 사실상 말뿐일 뿐 골프장 개발업체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 한평군은 밀원수 식재 사업 추진 당시엔 골프장 개발 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나무를 심었다고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참식나무 군락지와 불과 170m 거리에 골프장이 조성된다는 것도 논란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한평군의 벌목으로 이미 산림이 훼손됐는데 골프장까지 건설될 경우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한 장소이지고 자연 보호에 대한 참심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임의로 벌목을 해버렸잖아요. 환경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자연 환경을. 논란이 불거지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골프장 개발 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이와 관련한 소위원회 구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검찰이 수백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대유위니아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성남지청 형사 1부는 오늘 대유위니아 서울 강남 사옥과 경기 성남 R&D센터,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미 노동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향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국회 논의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부터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힌 건데요.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여당 의원이 그 특별법을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쟁점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선화 건설 비용입니다. 심지어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여당 의원들까지 특별법을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반대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국회의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월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 끝나는 데다 오는 20일과 28일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혔지만 소위 재논의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특별법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광주와 대구 정치권 협치에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회가 개최되면 그다음에 우리 교통소위가 또 여야 합의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질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심사하기로. 영호남 상생과 균형 발전의 상징인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261명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에도 불구하고 자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 논의를 위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7개월 만에 다시 만남을 갖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시도는 지역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시도지사 만남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광주시가 무안군과 한평군을 포함한 4자 회담을 제안했고 전남도가 무안군만 포함한 3자 회동을 다시 제안했지만 무안군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단 회의를 갖고 핵심 공약 12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약으로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 SOC 건설,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남도당은 분야별 전문가로 공약 개발단을 구성해 3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핵심 공약을 선정했으며 중앙당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 공약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가 1년째 미뤄진 것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 제작소로 강제동원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 무산된 지 1년을 맞았다며 외교부는 1년이 다 되도록 그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로 양 할머니를 최종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견을 제시하면서 안건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9년이 지나 내년 4월이면 10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호의 아픔 위에 다양한 해양안전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국민해양안전관이 진도군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국립시설물이지만 운영비의 절반은 진도군이 부담합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사회 안전이라는 화두를 던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그날의 잔상이 남아있는 진도 팽목항에서 불과 500여 미터 거리에 국민해양안전관이 건립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70억 원을 들여 5년여 만에 완공된 해양안전관은 각종 해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체험시설을 갖췄습니다. 선박 탈출과 기울기 체험, 그리고 지진 풍수해 등을 대비한 체험 등 10여 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에서 실시되는 현장 교육과 체험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안전사고의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양사고와 구조, 재난 영상을 관람하는 특수영상관과 해양직업체험관, 추모공원도 갖춰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72시간의 기록과 진도 국민들의 헌신과 봉사를 살펴볼 수 있는 메모리얼 홀도 꾸며져 반성과 추위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다만 국가시설인데도 운영비의 절반을 진도군이 부담해야 하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교부세 지원 등을 통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지금 그런 실종으로 해서 그 경제적인 손해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수천억의 손해를 보고 있고 진도의 보상 또는 내지 배상의 차원에서 진도를 좀 관심을 가져주려는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5개월을 앞두고 문을 연 국민해양안전관. 희생자 유족들에겐 위로를 주고 이곳을 찾은 이들에겐 일깨움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 사립유치원 10곳 중 한 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분석한 광주시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성면 관리 현황에 따르면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36곳 중 모두 17곳에서 성면이 사용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성면 제거 지원 예산이 없어 원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성면 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몽현 광주 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가 취임식을 갖고 튼튼한 경쟁력을 갖춘 모범적인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상생과 협력의 기업 문화를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완전히 정착시키는 등 3대 목표를 제시하며 캐스퍼 전기차의 수출을 앞둔 상황에서 무결점 품질 시스템 구축에도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진 출신인 윤 대표는 지난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경영 전략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인 광주 의료원 설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동국 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설치가 어려워진 광주 의료원을 광주 제2요양병원, 빛고을 전남대병원과 연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다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역시 단위에서 광주에만 없는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광산을 지역구 출마 예정인 최치현 후보와 서구을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최회용 후보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에 앞장설 새 인물이 필요하다며 광산을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회용 전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 광주특보단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과 친일 성향 역사 왜곡 세력 개혁, 경제 위기 극복, 불공정한 예산 편성 개선 등을 약속하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구충곤 전 화순 군수가 나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구 전 군수는 나주 혁신도시 동신대 한방병원 대강당에서 자신의 저서 문화에서 길을 찾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책에는 천년의 도시 나주편과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땅 화순편으로 나눠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특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첫 기부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인 정덕근 JK 파트너스 자산관리 대표이사 등 16명을 비롯해 남구청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해 모집한 2천여만 원의 기부금이 광주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광주 사랑의 온도탑은 내년 1월 31일까지 50억 7천만 원의 모금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23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목포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광역푸드뱅크가 함께한 오늘 행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700여 명이 참여해 3억 원 상당의 김장김치 5,500박스를 담갔으며 도내 400개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아동센터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 선수단 해단식이 오늘 전라남도 체육회관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해단식은 선수단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물 상영에 이어 안병옥 총감독의 성적 보고 상위 입상 종목과 육상 트랙에서 3관왕에 오른 송수아 선수 등 유망 선수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습니다. 호남대학교 웹툰 공모전이 개최됐습니다. 호남대학교 도서관 호스카에서 열린 2023 창작단 웹툰 애니 공모전은 출판그룹 상상의 소설 IP를 활용해 70컷 이상의 웹툰을 제작하거나 1분 내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내년 2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호남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와 네이버 자회사인 작가컴퍼니 그리고 광주혁신경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